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이 컬처팝 시간입니다. 주말에 좀 재밌으라고요. 아카데미의 정치학, 즉 미국 아카데미상에 얽힌 이 정치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상에 원래 제일 마지막에 작품상을 수상하는데 이 봉투를 잘못 전달하고 그것을 잘못 받고 이 올라간 두 원로 명배우 웨런 비티와 페이 다나웨이,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작품상을 문라이트가 아니라 라라랜드라고 불러가지고 라라랜드의 제작자 또 프로듀스 등이 나와서 3명이나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어수선해지더니만 헤드폰을 낀 스텝이 결국은 농담이 아니다, 수상작은 문라이트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태가 이제 터졌고, 결국 웨런 비티가 어째서 그리 됐는지 자기가 봉투에 받았을 때는 그 봉투를 꺼내보니까 이 여우주연상 라라랜드 엠마 스톤이라고 되어 있어서 멈칫하는 사이에 페이 다나웨이가 라라랜드라고 이렇게 발표해서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결국 아카데미 회장 세릴 분 아이작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물의를 일으킨 브라이언 클리넌과 마르타 루이즈가 영원히 아카데미를 떠나도록 조치를 했다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회계법인 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PwC라고 세계적인 유명한 회계법인 소속입니다. 그러면 회계법인 소속 관계자가 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스텝으로 와서 실수를 했을까요? 결국은 아카데미 측이 이 회계법인에다가 이 시상을 맡긴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고가 나기 전까지 사회를 맡은 이 코미디언부터 시작을 해서 수상자, 참여자들은 전부 소감이나 이 사회 내용 중에서 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지막에 이런 이 작품상 하이라이트의 배달 사고가 나게 되면서 스스로 망가져 버리니까 트럼프가 아직도 트윗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열심히 이 사회자 코미디언이 보면서 중간에 이야기도 했는데요. 결국 트윗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할리우드가 본업보다 정치에 치중해서 정신을 딴 데 파는 바람에 이렇게 배달 사고가 났다고 트럼프가 조롱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이 수석 전략 고문 백악관에 스티브 배넌이 만든 극우 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들이 정치에 너무 집중해서 결국 본업인 시상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화려한 저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으며, 나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가봤지만은 뭔가 특별한 게 없었고 그런 식으로 끝나버린 게 슬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로서는 매우 우아하게 이 멘션을 했는데요. 자, 이 라라랜드 가 문라이트로 바뀌는 어떤 이 아비규환을 트럼프가 비꼬한 겁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꼬았는데요. 그날 이런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결국은 트럼프를 겨냥한 풍자와 비판이 내내 이어졌고, 또 레드카펫에는 반이민 정책을 항의하는 파란 리본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고, 사회자 지미 키멜은 현재 국가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트럼프에게 감사하고 싶다면서 트럼프 덕택에 인종차별 이야기가 이제는 안 나올 거다, 영화계에 참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발언으로 시상식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흑인이 시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차별받는다라는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그랬는가 이번에 아카데미상은 이 비교적 무명이었던 문라이트에 아카데미상을 주었습니다. 그 영화가 그걸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트럼프가 이전에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이라고 하는 골든글로브 상에서 메릴 스트립이 상을 받았을 때 좀 비꼬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카데미상에서도 트럼프가 역시 수상자들을 비꼬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카데미상 전체가 비꼬아지는 일을 아카데미상 주최 측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 부부 만찬을 무도회를 밤늦게까지 한다고 시청을 안 했다고 지금 전해지는데요. 아카데미상은 지금 몇십 년째 공정성을 기한다고 회계법인에다가 시상과 집계 부분들을 맡기는 모양입니다. 아카데미상을 회계사무소가 망쳐버렸는데, 회계사가 왜 그래 됐느냐. 아까 말한 PwC라는 이 회계법인의 파트너격인, 그러니까 공동대표격인 브라이언 클리넌이라는 사람이 시상자, 작품상 시상자 웨런 비티에게 이 수상 작품 내용이 담겨있는 빨간 봉투를 잘못 전달했는데요. 자, 그러면 왜 봉투를 잘못 전달했는가 하면,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작품상이 발표되기 직전에 무대 뒤쪽에서 이제 웨런 비티와 다나웨이가 무대를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둘은 왜 같이 시상을 하냐. 우리가 이 보니 앤 클라이드라고 하는 60년대 말에 명영화가 있었죠. 한국에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이런 제목으로 소개됐는데요. 1932년에서 4년까지 남녀 2명의 갱단이 각종 은행이나 가게들을 털어서 기관 단총을 쏘면서 털었습니다. 당시로는 전설적인 갱단이었죠. 이들은 과감하게 자신들의 사진들을 찍어서 언론사에 돌리고 영웅주의에 사로빠져 있었는데, 루이지애나 주에서 잠복해 있던 이 경찰들에게 총탄을 수십 발씩 맞고 죽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영화화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에 이 두 사람이 주연을 해서 당시 아메리칸 뉴 시네마라고 매우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좌우간 이 두 사람이 에게 이제 주려고 이 클리넌이라는 회계법인의 직원에게 빨간 봉투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작품상이고 하나는 여우주연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한 손에는 휴대전화까지 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작품상 발표를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로 이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엠마 스톤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SNS를 올렸대요. 여우주연상 수상자 엠마 스톤이 무대 위에 있다 라면서 자기 회사 타이틀까지 달아가지고 트윗에 올렸대요. 원래 아카데미상은 무대 뒤에서 수상자 사진을 찍거나 SNS에 올리는 걸 금하고 있는데, 그는 그 순간에 이 금지된 이런 바로 옆에서 뒷모습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는 부분을 즐긴다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봉투를 잘못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작품상 앞에 여우주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상하고 받은 쪽지를 같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는 폐기하고 한 개만 들고 있어야 될 건데, 그러다가 이제 대형 사고를 치게 되면서 이 두 봉투 중에서 작품상 봉투를 준 게 아니라 같이 들고 있던 여우주연상 이미 시상 발표된 봉투를 줘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PwC의 회사 대표는 나쁜 뉴스는 곧 잊혀진다면서 클리넌이나 다른 인사, 이 회사 직원 1명을 2명을 이렇게 징계해서 회사에 내쫓지는 않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밖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시상식을 엉망으로 만들고 트럼프를 잘 비꼬아 가던 시상식이 스스로 비꼬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격분을 해서 이 클리넌이라는 사람과 또 봉투 전달 역할을 맡았던 동료 회계사 마사 루이즈라는 사람의 집도 공개하고 신상을 다 까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온갖 욕설과 공격, 위협하는 글들이 지금 잇따랐고, 결국 두 사람은 지금 경호원을 대동해가 다니는
이런 처지가 됐는데 이 경호 비용까지도 회사가 낸답니다. 참 좋은 회사인데 그럼 왜 이 회계사가 봉투를 잘못 전달해서 아카데미상을 망쳐버렸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이 클린이라는 사람이 다니는 회사 해급은인 PwC가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원래 아카데미상은 아카데미 회원들이 있습니다. 종신 회원인데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그걸 집계해서 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 순간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마지막에 시상자가 진짜 열어봐야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봉투를 전달하는 역할까지도 이 수상자 선정부터 마지막 시상 순간까지를 다 관리하고 있답니다. 89년의 아카데미상 역사에서 83년이나 이 회사가 이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PwC는 전 세계 150개 나라의 네트워크를 가진 세계적인 회계법인인데, 런던에서 시작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와 미국의 쿠퍼스 앤 라이브랜드 이 두 회사가 98년에 합병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매출이 340억 달러고요.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421개가 이 회사의 회계를 맡고 이 회사에서 회계 관리를 해주고 있고, 이 흔히 회계 컨설팅 업계의 빅4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무결점이다, 즉 완벽하게 일을 해낸다라는 평판을 자랑해 와서 이 회사가 이런 투명성과 완벽성을 바탕으로 아카데미 수상작을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걸 집계내고 보안을 유지하고 마지막에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투명성을 유지하는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사고를 치면서 이 아카데미상의 투명성과 권위가 망가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엔벨로프 게이트, 봉투 게이트라는 총극이 지금 이름까지 등장을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차라리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의 회계에서 실수를 하고 말지 어떻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공개적으로 이래 실수를 해버리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한 할리우드를 때려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비꼬기도 하는데요. 이 봉투 게이트 장본인 클리너는 특권적인 개인사에 치중하다가 결국 이 트럼프에게 승리를 아카데미와의 대결에서 갖다 줘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아카데미상이요, 항상 이런 정치 논쟁에 휩쓸립니다. 이 상이 사실은 유럽의 베니스나 칸이나 그 다음 베를린 영화제, 이번에 홍상수, 김민희가 수상했던 그런 영화제보다 상업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술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명성이나 대중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흥행실적 이런 데 더 좀 매몰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이 아카데미상은 출발부터가 정치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탄생 자체가요, 1927년도 초에 MGM의 그 영화사죠. 지금 이 호랑이가 사자가 웅 하는 장면이 MGM 아닙니까? 여기 사장이 루이스 이 메이어라는 사람이 보수 농객들과 만나서 아카데미 오브 모션 픽처 아트 앤드 사이언시스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의 할리우드 엘리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의 목표는 당시 할리우드에 침투하는 노조라든지 좀 공산당 조직의 설립을 막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데 있었습니다. 원래 이 영화계에 좀 좌파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앉아 있었고, 이게 메카지 시점 때도 문제가 됐고, 많은 영화인들이 당시에 이 할리우드 조직 내에 이 좌파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아카데미상은 처음부터 정치적이었고 정치 영향이 매우 컸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출발부터가 좀 우파적, 거구적인 속성에서 출발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 그 시대의 정치적인 흐름에 맞추어 가면서 비위를 참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 85회, 지금부터 4년 전의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를 끌어들여서 거의 오바마의 비위에 맞는 그런 형태의 아카데미
시상식을 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작품상 발표를 앞두고 잭 니콜슨이 혼자 올랐어요. 보통 작품상은 남자 배우, 여자 배우 2명이 올라와서 하는데, 그래서 잭 니콜슨이 맹배우라서 그런가 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배경에 백악관을 연결해서 잭 니콜슨이 미셀 오바마를 등장을 시켰고요. 이 미셀 오바마는 영화의 사랑과 용기 이런 걸 결부시켜서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영화에서 배웁니다. 많은 이들이 영화를 보면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디에 살든 누구와 사랑하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예술계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은 더욱 그렇다. 이러면서 작품상으로 아르고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에 갇혀있던 인질들을 구출했던 영화였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 오사마 빈 라덴 부분을 당시 이 오바마가 이렇게 죽이게 된 어떤 특공작전 이런 부분과 좀 연결해서 부각시킨 측면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토록 정치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작품상 후보를 대통령 부인이 발표하도록 영상으로 연결하냐.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나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그때 정치적인 바람을 탔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처럼 미국의 영화계도 진보 좌파라는 분들이 장악을 했는데 그거야 알 바 아니지만 이분들의 위선이나 선입견이 굉장히 심한 정도로 갔습니다. 힐러리가 진보적이다, 오바마가 진보적이다. 이들 뒤에 과연 이들이 미국의 거대한 금융 자본들이나 다국적 자본들과 연결된 부분, 그리고 정경유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오바마나 힐러리 편을 드는 것이 자신들이 진보적인 척 하는데 겉멋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트럼프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했고, 진짜 이들이 진보적이라면 샌더스 편을 들어야 될 건데요. 샌더스 편을 들은 배우는 수잔 서랜든, 그야말로 행동하는 여자 배우 달랑 한 명이 편을 들었고, 수잔이 나중에 샌더스가 중도 하차하면 트럼프를 지원할 건지 고민해야 되겠다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그 새가요 힐러리 쪽으로 기울었는가 하면요. 그래 놓고 이제는 이 상을 하면서 거의 트럼프 까는 장으로 열나다가 급기야 스스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예술은 순수해야 되고, 그것이 어느 쪽으로든 우로든 좌로든 정치와 연결이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상이 스스로 붕괴되어 버리는 모습은요 지나치게 정치화된 미국의 할리우드의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